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연이은 득점 리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동점골 허용과 더불어 결국에는 역전골까지 허용하며 최종 스코어 2대3으로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답답했던 경기였는데요. 그 갑갑했던 실점 장면에 대한 분석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하셨을 테니 저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 장면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는 상대 센터백 베드나락의 앞과 뒤를 모두 괴롭혔습니다. 토트넘의 선취골을 만드는 장면에서는 우측에서 호이베르가 박스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자 손흥민은 베드나락의 앞쪽으로 잘라서 들어갑니다. 이러면 상대보다 공을 먼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나렉은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 발을 길게 뻗을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굴절이 일어나며 자책골을 넣고 말죠. 흔히 축구에서는 이 지역을 크리켓 용어를 차용해 불확실성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키퍼와 최종 수비수 사이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곳으로 공이 들어오면 수비가 지금처럼 상대 공격수가 쇄도하는 과정에서 발을 뻗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간혹 의도치 않는 굴절이 일어나면서 지금처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 수비가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수의 위협적인 침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손흥민 선수가 효과적으로 해주면서 베드나락의 수비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해리케인의 패스를 받은 루카스 모우라가 침투를 시작하는데 스타트 위치가 베드나렉 뒤쪽에 있습니다. 앞쪽으로 잘라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자리죠. 하지만 첫 번째 골과는 다르게 달릴 수 있는 뒷공간이 좀 더 넓었습니다. 첫 번째 상황처럼 앞으로 잘라 들어가는 것이 힘들자 손흥민은 오히려 침투하면서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며 베드나렉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루카스 모우라의 완벽했던 크로스가 베드나렉의 발에 걸리지 않고 전해지자 약간의 공간을 미리 만들어놨던 손흥민은 왼발로 슈팅을 가져가며 득점에 성공할 수가 있었죠. 역습 침투에서 언제 앞으로 잘라 들어가야 할지, 언제 뒤로 돌아 들어가야 할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움직였던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프 더 볼 움직임도 좋았지만 더 돋보였던 장면은 따로 있었다고 보입니다. 바로 골 결정력이었습니다. 전반전의 레길론에게는 더 좋은 찬스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발을 뻗었던 베드나렉 때문에 공의 궤적을 파악하기 힘들었던 핸디캡과 동시에 바운드 되는 볼을 슈팅해야 되는 난이도까지 더해졌지만 레길론에게 온 패스는 앞에서 시야를 방해하거나 압박을 주는 선수도 없었고 패스도 바운드 되지 않고 잔디에 붙어서 오는 최상급의 패스였습니다. 그런데 두 선수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 두 선수 간의 결정력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들었던 요인 중 하나는 슈팅에 대한 기본기, 즉 발바닥이 향한 방향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슈팅 장면입니다. 공이 손흥민 선수 인사이드에 닿는 순간 축구화 스터드가 있는 발바닥이 지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이 떠나가는 순간 슈팅한 발의 팔로우를 보면 발바닥면이 계속해서 아니 오히려 더 지면 쪽을 향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이 위로 뜨지 않도록 발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면서 공을 위에서 아래로 눌러 찍듯이 밀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슈팅을 하니까 바운드 되었던 공이 아래로 눌리면서 낮은 바운드가 형성되었고 상대 골키퍼인 포스터가 가장 막기 어려운 역동작 무릎 아래쪽으로 바운드되며 득점에 성공합니다. 루카스의 크로스가 바운드를 만들었는데 그 바운드된 공이 최고점을 찍고 아래로 내려가던 공을 슈팅한 것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고 있는 공을 찬 것이었기 때문에 상체가 조금만 뒤로 제쳐지거나 발바닥이 조금만 위로 들려도 슈팅이 위로 떠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 손흥민은 슈팅 순간 상체도 앞으로 숙이고 발바닥도 지면을 향하게 하면서 공을 눌러줬기 때문에 공이 가라앉으며 위협적인 슈팅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브라이튼과의 FA컵 경기에서 베르바이는 쿨루셉스키의 패스를 받으며 보시는 것처럼 상체는 뒤로 제쳐지고 슈팅하는 발의 발바닥이 지면을 향하지 않고 앞쪽으로 들려지면서 성층권 돌파 슈팅을 했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누가 더 완벽한 기본기를 가지고 있느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죠. 오늘 레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더 완벽한 찬스였는데 슈팅을 하는 순간 공을 눌러주며 낮게 슈팅하지 못하고 발바닥이 위로 들리며 슛이 약간 위로 뜨고 맙니다. 키퍼가 가장 막기 쉬운 슈팅이 자신의 가슴과 골반 사이 높이로 오는 슈팅입니다. 그런데 레길론의 슈팅은 딱 그 높이로 갔죠. 언뜻 보면
손흥민 선수가 잘 넘어온 크로스를 단순하게 밀어 넣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선수들이 놓쳤던 장면들과 비교해보면 기본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손흥민의 동작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창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리그 9호 골로 연결되며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공동 3위까지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이겠죠.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수비 조직력으로 역전패하는 바람에 4위 싸움도 더 어려워졌고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빛이 발해서 매우 답답하고 아쉬웠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는 주말에 있을 울버햄튼과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도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면 자칫 팀 전체 분위기가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만큼은 수비 조직의 문제와 전술적인 문제점을 반드시 보완해서 경기에 나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역시 I guess.